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JC 뉴스 시작합니다. 대전시가 청년들을 위한 면접용 정장 무료 대여 사업을 실시합니다. 광주시가 출생아 수 증가율이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평창군이 희망택시 이용자들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카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2027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를 개최할 후보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청주 오창 시스템 반도체 첨단 패키징 플랫폼 구축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추진됩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실한 우세종이 되면서 정부가 이달 말 확진자 규모가 최대 17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신규 환자가 연일 3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 하루 확진자가 17만 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며 감염 취약층의 치료 역량을 집중하는 오미크론 방역 체계로 전환했습니다. 질병관리청과 국내외 여러 전문가들의 코로나19 발생 예측 결과에 따르면 높은 전파력을 보이는 오미크론 변이의 영향으로 2월 말경에는 국내 확진자가 13만 명에서 17만 명 수준까지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의 비율을 뜻하는 검사 양성률은 26%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도 92.1%로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완벽하게 지배종으로 자리를 굳혔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2배에서 3배 강한 오미크론 유행으로 확진자가 최대 17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다만 위중증 환자의 수는 열흘째 200명대로 적은 편이지만 확진자 급증으로 의료 체계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중증 사망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확진자 규모가 단기간 내에 급증할 경우에는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의료 대응에도 부담이 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국은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을 10%대로 유지하고 있어 일일 10만 명 정도의 환자를 감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으며 감염 취약층의 치료 역량을 집중하는 체계로 대응 방식을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재택치료 체계를 고위험군 위주로 전환하고 역학조사와 격리 방식을 간소화하는 방법으로 역량을 추가로 확보해 오미크론에 집중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제도의 현장 안착 여부와 이에 따른 사망 사고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인지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건설사 등에 대한 감독이 강화됩니다. 지난 7일 고용노동부는 20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노동부는 본사 원청을 대상으로 사후 관리보다 재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감독하겠다는 목표로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고위험 사업장과 중대재해 핵심 위험 요인 등을 집중 감독할 계획입니다. 우선 지난해 사망사고 감축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추락 방지 조치, 끼임 방지 조치, 안전보호구 지급 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점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사후 특별감독은 사업장이 아닌 기업 단위로 할 방침입니다. 특별감독은 동시에 2명 이상 사망, 최근 1년간 3명 이상 사망, 작업 중지 등 명령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점검 대상을 50인 미만 건설 제조업 위주에서 100인 미만 건설 제조업 및 기타 고위험 업종까지 확대합니다. 감독 결과는 대표이사, 경영 책임자 등에게 직접 설명하고 동종 유사 사례 재발을 막고자 기획 특별 감독 결과를 언론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7월부터 격주로 전국 일제 점검을 벌여왔던 현장 점검의 날도 확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이처럼 중대재해 위험 발생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감독을 통해 기업과 접촉하면서 이들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 이해가도록 지원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지난해 828명에 달한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가 올해는 700명대 초반까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마포구 연남동에는 3,000원의 행복으로 사랑을 전달하는 삼천 식당이 있습니다.
한 끼 식사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하고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나눔을 실천하는 곳인데요. 저렴한 가격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작은 모금함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간접적으로 선행을 베풀 수도 있습니다. 마포구 연남동에 위치한 삼천식당은 저렴한 가격으로 식사를 제공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눴습니다. 3,000원에 저희들이 음식을 팔기 때문에 이제 삼천식당이라고 했고요. 이제 삼천이라고 하는 말에 좀 삶의 어떤 좋은 실천들 이런 것들을 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것도 담았고요.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제 도움을 주셨어요. 음식을 만드는 거나 이렇게 어떻게 식당 운영하는지 이런 부분을 같이 가르쳐 주시는 분도 계셨고 또 자원봉사자들이 아무래도 이제 함께 해주시다 보니까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고 뭐 쌀이라든지 뭐 조금씩 후원해 주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도움이 다 모이니까 결국 굉장히 좀 기적 같은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모금함에 식사 쿠폰을 기부받고 있어 간접적으로 선행을 베풀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식사 쿠폰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식사 쿠폰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거냐면 본인이 이제 식사를 하고 나서 자기도 한 끼 먹었고 또 어려운 분들도 한 끼 이렇게 대접하고 싶다 그러면 식사 쿠폰을 사서 모금함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연남동 주민센터 통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나눠드려요. 그래서 이 모금함에 온 이 쿠폰을 가지고 그 금액 그대로 1인당 3,000원의 금액이 모아져가지고 동사무소에 현금으로 전달됩니다. 그러면 그 돈을 연남동 거주하는 어르신들, 저소득 어르신들 위해서 전액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행이 입소문을 타고 지역 주민들도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고 나눔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요즘 3,000원 하는 데가 없는데 3,000원 가격에 비해서 양도 많고 고기 잡내도 안 나고 맛있었어요. 사랑을 나누고 있는 삼천식당에는 오늘도 많은 지역 주민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시가 올해도 청년구직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면접용 정장 무료 대여 사업을 실시합니다. 대전시가 구직 청년 면접용 정장 대여 사업을 2월 7일부터 시작합니다. 구직 청년 면접용 정장 대여 사업은 취업 면접을 앞둔 청년 구직자에게 면접에 필요한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여성에게는 재킷, 블라우스, 치마, 바지, 구두 등을 대여하고 남성에게는 재킷, 셔츠, 블라우스, 넥타이, 벨트 등을 대여하며 구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업은 대전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취업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대여 기간은 1회당 2박 3일, 1인당 연간 최대 3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대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 포털 대전 청춘광장 홈페이지에 면접 증빙 자료를 첨부해 원하는 날짜와 대여점을 예약하면 됩니다. 대여업체는 중구 2개소, 서구 1개소, 총 3개소입니다. 광주시가 아이나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정책으로 출생아 수 증가율이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광주시의 11월 출생아 수는 658명으로 2020년 동월 대비 21.9% 증가했으며 11월까지의 총 출생아 수가 2020년보다 늘어난 지역은 전국 17개 시도 중 광주가 유일합니다. 다양한 임산부 배려 정책이 출생아 수의 12개월째 연속 증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지속적인 정책을 발굴 확대하는 데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광주 출생휴가 수당을 도입해 약 17만 명에게 총 416억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는 출산 준비를 돕기 위해 임신부 막달 가사 돌봄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24시간 긴급 아이 돌봄센터 이용률이 전년 대비 226% 증가했으며 입원 아동 돌봄 서비스 이용률도 125% 증가하는 등 보육 정책이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올해 100억여 원을 투입해 시민 중심의 도시공원을 조성합니다.
광주시는 시민들의 공원 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관내 도시공원 135곳에 60억 원을 투입해 수목과 시설물 관리, 산책로 정비 등을 실시합니다. 광주시는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치구에 사업비를 교부했으며 각 자치구에서는 3월부터 본격적인 공원 정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이 생활권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누릴 수 있도록 쾌적한 공원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푸른길공원과 수원호수공원 등 시민 이용률이 높은 도시공원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약 43억 원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대구 상공회의소 사회공헌협의회가 성금 14억 8천여만 원을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대구 상공회의소 사회공헌협의회가 이웃돕기 성금 14억 8천여만 원을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대구 상공회의소 사회공헌협의회는 기존 사회공헌위원회를 토대로 지난해 3월 참여 범위를 상공의원 전체로 확대하고 명칭도 협의회로 변경하며 보다 실질적인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문화도시 평창군에는 그 이름에 맞게 아름다운 자연과 다양한 문화시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평창읍에 위치한 바위공원 일대는 수석과 자연환경이 어우러져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평창 바위공원은 전국 최대 규모의 바위를 테마로 하는 공원입니다. 공원 곳곳에는 120점이 넘는 다양한 바위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전시된 바위는 평창 지역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모은 기이한 수석 바위입니다. 2톤부터 최대 140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크기의 바위가 있습니다. 거북바위, 돌고래바위 등 모양과 특징에 따라 바위별로 이름이 붙어 있어 이름표와 함께 구경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이 바위공원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자연 암석으로 이렇게 큰 형태로 이루어진 게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입니다. 이 순수한 평창의 자연석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바위공원을 만들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다양한 바위뿐 아니라 소량기가 풍기는 장암산, 평창강까지 산과 강의 매력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공원 곳곳에 산책로로도 잘 조성되어 있어 신기한 바위와 아름다운 풍경을 동시에 감상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둘레길이 한 2시간 정도 걸을 수 있는 그런 코스인데 이 평창강을 끼고 이 소나무 숲이라서 힐링에도 좋고 여러 가지로 참 좋습니다. 바위공원 옆쪽에는 평창군이 운영 중인 바위공원 캠핑장이 있습니다. 어딜 둘러봐도 산과 강이 보여 아름다운 풍경과 맑은 공기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강변을 따라 캠핑용 데크 32대와 피크닉 테이블을 갖추고 있습니다. 바위공원 캠핑장에는 낮에는 패러글라이딩을 즐기는 사람들이 보이고 밤에는 은하수 성지라고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밤하늘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패러글라이딩 여기 올라가면은 이 진짜 평창군 소재지 시내가 한눈에 다 내려다 보이는데 정말로 여기가 참 멋지게 보이고 명당이다. 매 시간마다 각각 다른 풍경을 볼 수 있어 더욱 매력 있는 장소입니다. 바위공원의 산책길을 쭉 따라 걷다 보면 2층짜리 평창 돌문화체험관이 있습니다. 돌문화체험관은 국내 최대 규모의 수석 전시관으로 수많은 명석이 출토된 평창군이 수석 문화의 중심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하고자 조성된 문화시설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산출된 수석을 주제별로 연출해 관람객들의 이해를 높이고 그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연석으로 다 이렇게 전시가 됐거든요. 그냥 이렇게 볼 때는 뭐 예쁘거나 이런 건 인위적으로 깎거나 이런 경우도 많은데 여기는 정말 순수 자연석이에요. 자연이 만들어낸 그림이죠. 돌문화체험관 1층은 상설 전시실로 수석의 5가지 요소부터 수석의 종류 등 기초 지식과 다양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전시 공간입니다. 2층은 기획 전시실이 있으며 이곳에서는 수석의 다양한 느낌을 흥미로운 테마를 통해 표현하며 관람객들이 보다 더 친근하고 흥미롭게 수석을 관람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삼라만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우주의 삼라만상이 이 작은 돌 안에 다 그려져 있어요.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그냥 이렇게 대충 훑어보고 가는 거하고 또 그런 거를 음미하면서 이렇게 보시면 정말 훨씬 이렇게 삶이 깊어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한편 평창군 일대는 우리나라 수석산지 중 4대 명산지 중 한 곳으로 꼽힐 만큼 견고하면서도 따뜻한 수석을 만나볼 수 있는 수석 명소입니다. 평창 바위공원 일대는 이런 수석의 아름다움과 조화로운 풍경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평창군의 명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희망택시 이용자들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카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희망택시 사업은 대중교통 접근이 취약한 마을 주민에게 농어촌 버스 대체 수단으로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행요금 중 주민요금 1,4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요금을 택시 사업자에게 손실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시범 운영을 시작해 현재 7개 읍면에 시행 중이며 2022년 기준 60개 마을 540여 가구가 희망택시를 이용할 예정으로 올해부터는 차감 방식을 이용 횟수에서 금액으로 변경하였고 6회 정도 이용 가능한 마을별 한도 금액을 책정하여 결제카드를 이용 가구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군은 NH농협과의 협약에 따라 택시 이용 후 현장에서 바로 결제가 가능한 카드 제작을 완료했으며 카드 결제 시스템 도입으로 기존의 택시 사업자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까지 약 20일가량 걸리는 정상 과정을 간소화하여 2월부터는 2일에서 3일 후 정상근 지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아울러 농어촌 버스의 대체 수단이라는 희망택시의 원 취지를 되살리기 위해 주민 홍보를 통해 2인 이상 동시 탑승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며 공동 탑승이 많은 마을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2027 하계 세계 대학 경기 대회를 개최할 후보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지난해 9월 유치 의향서를 제출한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는 국제대학 스포츠연맹으로부터 후보 도시로 선정됐다는 서한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까지 연맹 실무진의 기술 점검과 협상이 진행되며 9월에는 집행위원 실사단의 현장 평가를 거친 뒤 10월 9일 러시아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최종 개최 도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충청권 공동유치위는 최종 선정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는 한편 충청권 모두가 한마음으로 유치에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청주 오창에 시스템 반도체 첨단 패키징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추진됩니다. 충북도가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해 기획한 사업으로 최근 열린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총괄위원회에서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다음 달 본예타에 들어갈 예정이며 오는 8월 결과가 나오면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예타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2029년까지 총 2,600억 원을 투입해 오창 테크노폴리스의 첨단 패키징 기술 혁신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물금역 KTX 정차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수건 해결을 위한 양산시의 노력이 새해 들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인구 30만 이상의 도시 중 KTX가 정차하지 않는 곳은 양산이 유일한데 이를 위해 2010년부터 양산시와 시의회는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정차 건의를 수차례 해왔고 시민들의 서명운동도 전개됐습니다. 양산시는 정차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경제성이 충분하다는 결과를 얻었고 물금역 시설 개선을 위한 설계비도 확보한 상태로 지난 연말부터는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청와대 등을 잇따라 직접 방문해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양산시는 물금역 KTX 정차 여부에 대한 국토부의 결정이 올 상반기 중에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해결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양산시가 올해 민생경제의 완전한 회복과 일자리 안정을 목표로 하는 민생경제지원 종합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내수, 경영, 고용, 희망의 회복과 행정, 재정 지원 등 5개 분야에 모두 759억 원 규모의 예산을 들여
53건의 과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내수 회복으로는 배달 양산 수수료 무료 및 소비 촉진과 관광 콘텐츠 강화 등을 위한 9개 사업에 180억 원을 투입하고 경영 회복으로는 소상공인을 위한 300억 원 규모 육성자금 융자와 보증 수수료 지원 등 22개 사업 79억 원을 투입합니다. 고용 회복을 위해 공공형 일자리 창출 등 220억 원을 투입해 고용 안전망을 확대 강화하기로 했으며 취약계층의 희망 회복을 위해 장애인, 비장애인 통합 반다비 체육관센터 등에 280억 원을 지원하는 한편 이 밖에 상반기 재정 신속 집행,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체납 처분 유예 등 행정 재정 지원도 이어갑니다. 전라도 소식입니다. 여수시가 제7기 여수시 SNS 서포터즈 직무교육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해 공개 모집을 통해 제7기 SNS 서포터즈 총 22명을 선발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1년간 각자의 개성과 장점을 살린 포스팅과 영상 제작 등을 통해 여수시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게 됩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가평군 상면 상동리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6일 가평군 상면 상동리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화재는 주택마당 원두막 앞에서 사고를 끄기 위해 가스버너에 불을 켜놓은 상태로 외출해 발생했는데요. 다행히 주택에서 공부 중이던 아들이 마당에서 이상한 소리를 감지해 화재가 발생한 것을 보고 신고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고를 위해 동원된 인력은 총 35명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재산 피해는 조사 중입니다.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가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지난 5일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가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목격자는 건물 1층 내부에서 목공 작업을 하던 중 펑 하는 소리가 들려 확인한 바 건물 외부에 설치된 집진 창고와 맞닿은 건물 창문 외부에서 화염을 목격해 신고했습니다. 현장 도착한 바 집진 창고 및 건물 외벽에서 연소 중으로 연소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화재 진압을 실시했습니다. 해당 사고에는 장비 20석 동원됐으며 완진까지 약 30분 소요됐습니다. 화성시 영천동에서 SUV 차량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6일 화성시 영천동 SUV 차량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신고자는 조수석 글로브 박스 틈에서 불똥이 떨어져 차 시동을 끄고 열어보니 안에 화염이 가득 차 있어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해당 사고 원인은 조사 중이며 동원된 인력은 총 36명입니다.
이상으로 JJ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